누구냐 너?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You don't quiet? Mr. Cha. Cha? Who is it? Is it Korean?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예수아. 최근 드라마 카지노에서 기가 막힌 연기를 선보여주고 있는 메소드 연기장인 민식 형님. 근데 그 실례지만 어디 최십니까? 대배우 최민식이 밟아온 연기의 길. 이 살아있네. 민식 형님이 출연했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말 기대해도 좋다. 그럼 주민 시작할게요. 먼저 1998년 김지훈 감독의 데뷔작 조용한 가족입니다. 산속에 산장을 지은 조용한 가족 중 삼촌을 맡았죠. 세상 싱그러운 민식 형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산속에 혼자 대화하시는 무서운 할머니를 따라하는 조카에게 이렇게 흉내를 못 내냐? 뭐 언제? 그게 아니라며 한 수 가르쳐주는 삼촌. 그걸 또 조용히 따라해보는 나문희 선생님. 밥 먹는데 왜들 이러는 걸까요? 밥 하나 주세요. 조용한 산장에 드디어 첫 손님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우울한데요. 학생은 고독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난 학생 아닌데요. 그랬지. 두 대배우를 한 프레임에서 볼 수 있다니. 이런 투샷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뭐랄까 고독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꽈추를 긁는 민식 형님. 사실 한국 남자의 정서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당시 카이로 영화제에서는 이 컷을 보고 동성애 코드라며 선정에 누락시켰다고 하죠. 그날 밤 첫 손님이 방에서 죽어버리자 산에다 묻어버리자고. 난 못해요. 야 임마! 두 번째 손님 역시 좀 이상한 커플인데요. 삼촌. 철없는 아들 영민은 이 커플의 야스를 관람하고 싶습니다. 한쪽 눈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뜰 수 있는 건 최민식 배우의 유일한 개인기라고 합니다. 이 개인기는 이후 안녕히 가세요. 친절한 금자씨에서도 이렇게 활용하시죠. 영민이 동생 미수를 구하기 위해 절벽으로 떨어뜨려 버린 눈길남이 살아 돌아와 미수의 방을 덮칩니다. 그 순간 쭈빼기! 뭐지? 이것이 김지훈식 유머. 이 순간 닫히는 문을 다시 여는 건 사실 NG컷입니다만 최민식 배우가 다른 드라마 촬영 때문에 급히 가야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네요. 은주 역의 수원 누님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삼촌입니다. 굉장히 지적인데. 아니 어떻게 같은 시인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시바지가 다르잖아. 하지만 모태솔로 삼촌은 연애의 고자. 은주 씨, 이 사탕 하나 드세요. 괜찮아요. 몇 년만 지나면 사랑 고백 따윈 이렇게.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하지만 현실은 그날 밤 끝까지 은주를 포기하지 못하는 삼촌. 뭐 하세요? 안 좀 주세요. 이 컷은 콘티엔 없었는데 현장을 보고 즉흥적으로 만든 장면입니다. 이름이 뭐죠? 강대구입니다. 강대구 씨. 강대구 씨? 예? 그건 제 이름입니다. 아니 누가 아저씨 이름 물어봤어요? 정순례입니다. 이 컷은 민식이 형이 너무 웃겨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고 있는 건데 그냥 사용했습니다. 1997년 넘버3의 상남자 마동발검사. 한석규 배우와 최민식 배우는 함께 20대를 보냈다고 할 정도로 연기의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요. 너 그런 면에서 완전히 빵점이야. 뭐든지 프로가 돼야 돼. 프로의 사유는 냉정한 거야. 드라마 서울의 달의 연이 깡패와 검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알람들 무슨 깡패 영화 찍냐? 21세기가 내일 모레인데 이게 무슨 같은 짓들이야.
새끼야.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검사 동팔. 그 참 같은 자식이네. 깡패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니들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그 아까 보니까 그 왕건이도 뭐 잔뜩 들어있더만. 에? 야 근데 그거 한우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같아 하는 말이 뭔지 아냐?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정말 같은 말 장난이지.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저지르는 같은 새끼들이 나쁜 거지. 한판 뜹시다. 태주와 동팔이 맞짱을 뜨는 이곳은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비가 온다는 설정은 없었는데 마침 비가 와서 촬영은 더 힘들어졌지만 분위기는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한창 액션씬을 찍는데 비가 그치는 바람에 비가 보이는 역광을 피해 대역 배우들의 액션 연기를 먼저 찍었다고 하죠. 대역 배우들의 액션을 2대의 카메라로 쭉 찍어둔 후 비가 다시 내릴 때 배우들의 액션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씬은 최민식 배우의 첫 촬영이었는데요. 첫 촬영부터 밤샘 촬영을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영화를 안 찍을 수 없으니 촬영은 계속 이어졌죠. 넘버3에서 3류 검사였다면 이번엔 3류 건달로 이어집니다. 건달 연기라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2001년작 파이란. 야동 비디오 테이프를 팔다 잡혀 구류를 살고 나온 후 오락실에서 시간을 조지고 있는 3류 건달 강제. 역시 안 할 거면 일어나세요. 에? 야, 너 나 아냐 모르냐? 알아 몰라? 담배 하나 줘봐. 이 장면이 최민식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꾀재재한 동네 건달을 표현하기 위해 3일간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했다고 합니다. 물어 이씨. 아이고. 조직의 보스 용식. 뭐야 그거? 이거 말입니까? 토스트인데 말입니다. 한땐 친구였으나 지금은 형제야. 씨 형제야. 야 경수야! 야 짭새 이 새끼야! 짭새! 추워! 가시요? 가시요? 형이 빵이 사나는데 이 씨발마 두 번 뭐 딱 사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강재와 경수의 친밀감을 표현해주는 씬입니다. 야외 촬영을 할 땐 두 배우가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세트에서 촬영할 때 비로소 공영진 배우의 연기가 빛을 발했다고 하죠. 강재의 공간과 상당히 언밸런스한 피카츄 인형. 이 인형은 강재가 인형 뽑기로 뽑아왔다는 설정인데요. 감독님 아들이 피카츄를 워낙 좋아해서 나중에 가져가려고 설정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가는 게 귀찮아서 싱크대에 소변을 우연히 수세미가 떨어지면서 불결함의 강도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씬과 이후에 나올 경찰서 씬은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마주됩니다. 너 차범근이가 소시적에는 후반 5분 남겨놓고 3골도 넣고 그랬어. 형 얘 알아? 쇼트래? 배동성? 배동성이 아니고 김동성이죠. 사실 NG였지만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심건호, 유니폼. 오히려 이름을 틀린 게 이들의 한심함을 더 부각시켜 좋았다고 하네요. 용식의 살해 사건에 엮이게 되는 강재. 추운 겨울에 비까지 뿌려가며 이 장면을 찍으면서 몸이 얼어있는 상태라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겨우 경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팔아넘긴 신분으로 얼굴도 모르는 부인이 되어 한국으로 온 파이란. 그런 그녀가 죽은 후 남긴 편지를 읽으며 오열하는 강재. 강재 씨, 안녕. 최민식 배우는 웬만한 액션 연기보다 이 내면 연기가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오열하는 연기를 5번이나 반복해야 했다고 하죠. 최민식 배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띵작 올드보이. 공교롭게도 또 3류 인생 오대수 역을 맡게 됐네요. 최민식 배우는 이 영화의 시작인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원작 만화를 가지고 와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를 때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다면 출연하겠다는 최민식 배우의 말을 듣는 순간 감독이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선 충격적인 소재로 최민식 배우 역시 걱정을 많이 했으나 자체 검열로 스스로 창작 의욕을 꺾어버리면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과감히 감독의 의도에 따랐다고 합니다. 대수의 헤어스타일은 송종희 분장팀장의 아이디어로 만들었습니다. 최민식 배우는 이 아이디어를 보고 처음엔 기겁을 했지만 뭐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봤더니 본인이 봐도 잘 어울려서 이대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은 연출부 스텝의 발입니다. 민식이 형이 막 세게 밟으라고 했지만 얼굴 봤어 너 나가면 죽어. 그런 민식이 형이 너무 무서워서 발연기가 한없이 소심해졌다고 하죠. 이 장면 이전에 방에서 깨어난 대수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리번거리며 만두를 집어먹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누구와 싸웠던 일, 누군가를 괴롭히고 상처 줬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감금실 안에서 본인의 죄를 고백하는 반성문은 최민식 배우 본인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이 책을 전부 쓴 건 아니고 몇 장 정도 빼곡히 써놓은 후 복사해서 끼워 넣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칠판 안에 어린 대수가 쓴 글도 최민식 배우가 직접 써 넣었습니다. 1년에 한 줄씩이다. 감금방에서 살아온 연수를 문신으로 새기는 오대수. 처음엔 가짜팔을 사용했으나 피부의 움직임을 살릴 수가 없어서 최민식 배우가 본인 스스로 직접 손에 새겼다고 하죠. 괜찮아. 엘베를 타고 내려온 대수 뒤로 떨어져 버리는 오광록 형님. 이때 지나가는 배는 우진이 타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실제로 유지태 배우가 직접 운전을 하며 지나갔다고 하죠. 이 배는 일식집에 도착한 대수 앞을 지나가며 그를 지켜보는데 이 컷은 아쉽게 극장판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이 장면은 부산대 앞에서 찍었습니다. 다리를 내려다본 후 카메라 밖으로 나가면 잽싸게 뛰어 계단으로 가서 천천히 내려오는 척하며 찍었습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컷이 길어지기 때문에 리허설만 16번을 반복했다고 하죠. 10년 동안의 상상 훈련. 과연 실전에 쓸모가 있을까? 이 싸움의 키포인트는 아주 여유롭게 담배를 떨어뜨리지 않고 싸운다는 설정입니다. 살아있는 게 먹고 싶다고 했다. 전 세계가 경악한 낙지 먹방. 처음엔 낙지가 너무 비실비실해서 몇 테이크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놈이 아주 튼실해서 커다란 빨판이 입안에서도 막 달라붙어 힘들게 촬영해 오케이가 났다고 하네요. 칸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고 세계 영화인들에게 영감을 준 장도리 액션씬. 이 세 개의 명장면은 원래 핸드헬드로 찍어 컷을 잘게 쪼개고 이렇게 가까운 클로즈업까지 여러 컷으로 구성해 역동적인 액션씬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한 컷에 롱테이크로 촬영하기로 결정하고 수십 번을 반복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대충 수습이 안 된다. 난 이제 괴물이 돼버렸다. 쓰러지기 직전에도 온 매무새를 여미는 대수는 건장한 체격의 최민식 배우이기에 설정한 감독의 디테일입니다. 두 팔을 늘어뜨리고 여유있게 걷는 우진 역시 유지태 배우의 기럭지를 보고 감독이 설정했죠. 어떻게 참았어요? 15년이나. 다 방법이 있다. 이 명대사는 공중파 TV에선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중파 TV용은 정사씬을 통째로 드러내고 간단히 키스를 하다 프레임 아웃되는 컷으로만 표현했기 때문이죠. 대수를 만나면 본인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우진이 최면술사를 만나는 것이 삭제됐는데요. 최면술사에 자살하라고 할까요? 미도를 죽이라고 할까요? 라는 질문에 행운을 빈다고 전해달라는 쓸쓸한 웃음을 짓는 우진의 표정으로 그를 향한 동정심이 일어나도록 설정했는데 굳이 이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그런 느낌은 살도록 유지태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삭제했다고 하죠. 올드보이 이후 또 다시 박찬욱 감독과 만나 이번엔 최악의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된 최민식 배우. 영화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원래 마녀 이금자였는데요. 최민식 배우의 아이디어로
파일 안의 원제인 친절한 강재씨에서 따와 친절한 금자씨가 됐다고 하죠. 본인이 지은 죄를 금자에게 뒤집어 씌워 보내버린 백선생. 아름다운 음악에 그렇지 못한 삭막한 곳을 설정해 대비 효과를 높였습니다. 백선생이 현장 검증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설정은 원래 콘티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생각난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사실 백선생은 언제나 깔끔하게 꾸미고 다닌다는 설정이었는데 당시 주먹이 운다 촬영 중이어서 수염도 깎지 못하고 달려와 촬영했습니다. 상당히 귀여운 영어 선생님 백한상. 넥타이에 고양이와 생선으로 백선생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겉과 속이 완벽히 다른 악마 같은 사이코패스 백선생. 백선생은 요트를 사기 위해 돈을 아껴 쓴다는 설정으로 검소하지만 꼼꼼히 관리가 잘 된 집을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밥은 네가 사면 안 된다. 이 가위는 실제 날카로운 가위입니다. 최민식 배우는 귀 옆에서 가위 소리가 막 들리는데 진심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하네요. 근데 눈화장이 그게 뭐야? 왜 그랬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모님. 친절한 금자씨와 같은 해 개봉한 류승환 감독의 영화 주먹이 운다입니다. 한때 잘나가던 복싱 선수 태식은 서현역 근처에서 돈을 받고 맞아주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의 복수 제가 이안 샌드백에 대해서 대신 맞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알바를 하게 된 이유는 그가 일하던 공장에 누군가 불을 질렀기 때문인데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태식의 얼굴을 보고 당시 류승범 배우는 형인 류승환 감독에게 빨리 40대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얼굴 자체가 연기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먹고 같이 죽자. 야, 와봐. 방금 전까지 싸우다가 갑자기? 이 상황은 최민식 배우가 태식이라면 이런 상황이어도 야스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지만 약한 남자 태식. 맨 땅에 헤딩하면서 죽어라고 했다고. 뭐 복싱 에어로빅? 네. 춤추고 하고 예민하고 앉아있어. 태식의 유일한 자존심인 은메달을 뺏어 가려는 용대. 역시 강태식 메달리스트. 메달. 이게 왜 여기까지 날라왔냐. 나 같은 새끼는 메달을 안 따봐서 몰랐는데. 의도된 연출은 아니었는데 은메달이 그런 순언이 돼? 촬영 중 메달이 날아가 버려서 그 상황을 그대로 살려 메달을 주워 가져간다는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애인한테 버림받고 기분 꿀. 오늘 또 맞으며 돈을 벌고 있는 아빠를 찾아온 아들. 고개를 떨군 채 옆구리를 만지는 건 별다른 디렉션 없이 최민식 배우가 설정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딱히 부상을 당한 건 아니지만 계속 맞기만 하다 골병이 들었다는 설정이죠. 복싱과 나의 삶이라는 인생이 참 괴롭고 고달픈 거거든요.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일일 교사로 갔다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무식한 아빠가 되어버리고 나가. 남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한번 살아보려고 어떤 개짓거리 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술을 안 마실래야 안 마실 수가 없죠. 이런 개새끼. 조지 포모님 45세 챔피언 딴 건 안다. 이제 간 40 넘은 놈이 진짜. 국수집 사장님의 명대사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뭐 진짜 시합 뛰려고? 40대의 나이에 꿈을 위한 준비를 하는 태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용대. 아이고 말 한번 떱시다. 넌 오늘부로 이제 더 이상 내 후배가 아니다. 이 씬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요. 최민식 배우가 태식은 맞기만 하지만 오히려 때리는 용대가 지쳐 쓰러진다는 설정을 아이디어로 냈었는데 촬영 전날 민식 형님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며 아무래도 용대를 때려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대차게 패버리는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최민식 배우는 이 영화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합을 맞춰가는 가짜 액션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 실제 복싱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드보이 촬영 때 감량하기 위해 배웠던 복싱 훈련을 다시 시작했죠. 두 배우가 실제 결투를 했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감동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실제 복싱 해설위원인 한보영 위원과 임주환 캐스터 역시 이 둘의 시합을 보고 실제 신인 왕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1라운드는 카메라가 링 밖에서 지켜봤다면 2라운드는 카메라를 링 안에 배치해 롱테이크로 찍은 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난 네가 죽은 후에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김지훈 감독의 악마 같은 영화 악마를 보았다 해서 악마를 맡은 최민식 배우입니다. 촬영이 끝났어도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과한 몰입을 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당시 최민식 배우가 엘리베이터를 무심히 탔는데 자신도 모르게 CCTV가 있나 살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식 넣어드려야죠. 감독은 이 천사의 날개가 멀리서 흐릿하게 보면 마치 악마의 눈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액세서리가 달린 차량을 운전하는 어떤 남자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면서 여기 눈도 오고 오빠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분위기 사는데? 이와 대립되는 연인과의 달달한 대화를 교차시켜 평범한 일상 중에 갑자기 다가오는 지옥 같은 비극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뒷모습만 나오며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별다른 장치 없이 갑자기 싱겁게 나오는 최민식 배우의 얼굴은 관객이 오히려 더 긴장하지 않을까 하고 연출했다고 합니다. 장경철의 집은 수많은 사륙이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수리 쪽에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폐가였다고 합니다. 해가 들지 않는 실제 집의 냉골에서 촬영을 하면 막말로 배우들이 실제 고생을 하면 세트와는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이 집에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안 죽이면 돼요? 왜? 아이를 가졌어요.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경철의 얼굴에서 이 말이 먹혔나 싶었지만 여지없이 내려치는 모습에서 그 섬뜩함이 더욱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옥을 빠져나오는 듯한 카메라 워킹은 이후에 수연이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지옥으로 들어가는 듯한 카메라 워킹과 대비가 되도록 연출했습니다. 아이고, 버스 끊기셨구나. 어디까지 가세요? 학원차인가 봐요.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 하는 건데? 물론 머리에 안전장치도 하고 쇠파이프 모양의 촬영용 소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게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안 돼. 야, 씨,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범이나 도덕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말도 안 되는 솔직함을 장착한 장경철을 표현한 대사입니다. 이 역할을 맡은 이혜린 배우는 95년생으로 당시 실제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으로서 너무 힘든 역할이었을 텐데 감독과 모든 스텝, 특히 최민식 배우가 많은 배려와 연기 지도를 친절하게 해줘서 심한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혜린 배우는 이후에 이혜아라는 이름으로 박화영,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에 출연했습니다. 너 경찰이니?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빨리 찾아? 치고 받고 싸우는 일반적인 액션을 짤 수도 있었지만 경철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액션 디자인을 고민하다가 비닐로 질식을 시키자는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손님, 운 좋으시네. 여기서 택시를 다 잡고, 에? 작은 괴물이 더 큰 괴물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볼 때 아이씨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 앞선 장면에서 수연에게 너무 쉽게 당한 장면이 있었기에
무너진 경찰의 카리스마를 다시 올리기 위해 이 짜잘한 괴물들을 쉽고 무자비하게 처리하는 경찰의 악마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감독은 말합니다.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는 관객들이 많은데 저는 대체 어떻게 찍은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장면은 천장을 잘라낸 택시에 아크릴판으로 천장을 만들어 조명을 쳐서 택시의 높이를 표현하고 카메라를 공중에 뜬 상태로 약간의 무빙만 줄 수 있도록 한 후에 스태프들이 택시를 돌려서 찍은 것입니다. 에이 씨 이런 씨 아무한테나 반말 찌꺼려. 안경 벗어봐. 에이씨. 의사를 목표로 삼았다가 갑자기 목표를 바꾸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아주 단순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찰을 표현합니다. 형판되게 끌질하기 전에 빨리 이 씨. 감독의 모든 영화 중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는 장면은 처음이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야 이만큼 했으면 그만해라. 이제 네가 한 짓이 어떤 건지 알겠니? 에이 까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난 고통 같은 건 몰라. 두려움? 그딴 것도 몰라. 난 이미 졌어. 너그 서장 어딨어? 내 누군지 알아? 에?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에?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임마 다 했어. 윤종빈 감독,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오프닝은 노골적으로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을 오마주했습니다. 뭐 대놓고 거의 컷도 비슷하게 찍었다고 하네요. 저 깡패 아닙니다. 예?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예? 최민식 배우가 촬영 전에 곽도원 배우에게 정말 인정사정 없이 찍으라고 했더니 정말 대차게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정말 진짜 나 아파서 나온 표정입니다. 사실은 저 관리과 박 과장님하고 내하고 집안 사람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모티브가 초반부터 나왔네요. 한국은 역시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 아니겠습니까? 야, 그걸로 전세집 하나 잡고. 아, 동생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오빠의 모습. 이거는 결혼 예물이다. 이 에피소드는 감독이 본인의 아버지와 고모들의 관계를 보고 착안해서 만든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실제 고모부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디 오빠 없는 사람은 서로가 살겠나. 에이씨, 아무도 없다며. 내가 빨리 하자 이 새끼야. 이 유리는 촬영 중에 세게 쳐서 실제로 깨진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 형님, 우리 진짜 이거 합시다. 예? 일본으로 뽕 수출 안에 해가 예? 뽕 쳐맞고 예? 오줌 질질질 싸면서 나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약을 하셨던 분과 인터뷰를 할 때 들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럴듯하기도 해서 차용했다고 하네요. 오늘 진짜 날씨 죽인다. 날씨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정말 맑고 화창한 날씨를 원했는데 날이 너무 좋지 않아서 색보정을 아무리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인생 꼬있다 꼬있어. 이 장면은 사실 배 위에서 찍으려 했는데 파도가 너무 심해 촬영이 불가해서 철수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놀 수 없다며 바로 당일 섭외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찍을 때도 배 안에 운전자가 걸릴 수도 있으니 예정에 없던 김성균 배우를 불러서 함께 찍었다고 합니다. 식혜점 한 잔 나오나? 이곳은 전주의 호텔 커피숍인데 사우나 휴게실처럼 세팅을 했습니다. 이리 봐라. 아이고 이젠 뭐 콧대가 하늘을 찌르겠네요. 팔 한번 펴주고 머리 한번 돌려주고 어떻게 보면 철없이 일진놀이나 하고 있는 청소년 같네요. 이 양반 이거 귀엽네. 어? 이 씬을 찍을 때 정말 미친듯이 더운 날이어서 다들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최민식 배우는 그 와중에 팬티만 입고 있어서 나름 시원했다고 하네요. 뭔 고생입니까 서로가? 예? 아주 훌륭한 검사를 옆에 두고 쓰시면 장관님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길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조검사를 서울로 보내버리는 익현입니다. 익현의 탐욕 끝판왕 같은 표정, 최민식 배우만이 소화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닐까 싶네요. 박훈정 감독의 영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골드문 정도 되면 이런 경찰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괜히 초상권 침해야. 알아? 아이고 이 비싼 카메라를. 이때 강 과장 등장.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최민식 배우는 대사를 막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귓구녕에 공구리를 쳤냐? 너 얘기했잖아. 일하러 왔다고. 그게 또 느낌이 좋고 연기가 되니까 괜찮은 컷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 영감님하고 같이 저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이 정도 내공쯤 되면 이런 게 가능한가 봅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네가 원래는 경찰이었다는 거를 걔들이 알면은 어떻게 하려나? 이건 뭐 경찰이 깡패보다 더하네요. 이정재 배우가 멱살을 갑자기 너무 세게 잡아서 최민식 배우는 감정이 실린 거 아니냐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 그 이파리 자꾸 손으로 만지지 말라니까. 꼭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진다니까. 이런 슬쩍 화분을 돌려놓는 강 과장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가시죠. 강 과장이 정청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사실 이곳은 뒤에 나오는 축구 경기장을 찍을 때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창문을 열고 비행기를 CG로 넣으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블라인드를 치고 촬영했습니다. 블라인드 뒤쪽으로 경기장 지붕이 마치 공항의 구조물 같긴 하네요. 요거 꽤 심각하고 심오한 내용이네요. 황정민 배우는 이 씬이 첫 촬영이기도 하고 최민식 배우와는 처음 만나는 날이라 바짝 긴장을 하고 대사도 상대방 대사까지 완벽하게 달달 외웠는데 정작 최민식 배우의 실수가 더 많아서 본인은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난 넌 줄 알았어. 네가 돌아선 줄 알았다고. 오래전에 딱 한 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 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케이스는 이중구다, 석 회장이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도대체 그 계획이라는 게 뭔데? 이제 이자성이가 이제 타이틀 차지하는 일만 남았네. 우리한테 고맙다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술맛 돋는 씬은 쨍쨍한 대낮이었는데 창문을 다 막고 밤씬으로 분위기를 설정해서 촬영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대수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이 뒷모습은 조 감독이 대역을 했습니다. 자, 메소드 연기 장인 최민식 배우와 얽힌 영화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